x에서 출발해서 y에서 도착하는 거야. 이게 집합 y에서 집합 x로의 대응 관계라고 하면 y에서 출발해서 x로 도착하는 거고요. 순서 알겠니? 그래서 이 출발하는 쪽에 있는 집합을 우리는 정의 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정의 역이라고 부를 거고요. 도착하는 쪽의 집합을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함수값이 뭐냐? 이 함수값은 뭘 뜻하는 거냐면 이 정의역이 1, 2, 3, 4가 있으면 1에서 출발을 해서 도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도착한 위치를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함수값은 하나를 갖는다는 건 얘가 출발해서 두 개에 도착하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반드시 한 군데에 도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이해가니? 한 군데에 도착해야 된다. 그리고 2도 한 군데에 도착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이 도착한데 2가 도착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만 도착하면 돼요. 하나만. 얘는 B에다가 얘는 A에다가 얘는 B에다가 이런 식으로 도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 1은 정의역 1의 함수 값을 우리는 A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정의역 4의 함수 값을 뭐라고 해요? 함수 값을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B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나타난 대응 관계들을 우리는 앞으로 함수라고 부르고 이걸 F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fx라는 식이 나왔었지. 그게 함수식이라는 뜻이 되는데 그 대응 관계는 f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고 저거는 g를 쓸 수도 있고 h를 쓸 수도 있고 쓰는 사람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플하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볼게. 11 이렇게 글로 쓰면 연락 귀찮잖아. 그래서 얘를 기호로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함수 뭐뭐의 함수 값을 f 괄호라고 표현을 합니다. f 괄호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 정의역 1이 여기 1이라고 들어가 주는 거예요. 이해가니? 그리고 그 결과가 A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두 번째 있는 친구는 F4는 B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해볼게. 함수 F에 관하여 이 그림에 관해서 괄호 안에 정의역이 2면 함수값은 뭐야? D. F에 관해서 정의역 3은 누구랑 되는데? A. 이렇게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호로. 자, 얘네들 하나하나가 함수값인 거야. A도 함수값, B도 함수값, D도 함수값인 거예요. 그때 A는 정의역 1과 3의 함수값인 거고요. B는 정의역 4의 함수값인 겁니다. 그리고 2는 정의역 D의 함수값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정의역 5라는 애가 등장을 했는데 이 5가 아무런 함수값을 안 가져.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돼. 반드시 하나의 함수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규칙이라고요. 그러니까 5가 안 가지고 있으면 함수값이 아니다. 아예 함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상태로 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B, D, A라는 애를 모두 하나로 모아봤어요. 이렇게 모았어. 함수 값들을 모두 한 군데 모은 거죠. 이렇게 함수 값들을 모두 한 군데 모으면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치역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치역이라고 부르게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응? 자, 함수 값들을 모두 모아놓은 거를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나요? 좋아. 이렇게 되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매번 힘들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림 그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거에 규칙을 찾아. 규칙을 찾아서 식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함수식이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문자의 식으로 표현한 거를 우리가
함수식이라고 하고요. 이게 y는 fx라는 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때 이 y가 함수값들이 들어갈 자리지. 그래서 y를 우리는 보통 치역이라고 부르게 돼요. 함수값들이 들어갈 자리. 그리고 x는 누가 들어갈 자리였어? 정의역이 들어갈 자리니까 그냥 정의역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그 다음에 있는 예제를 볼게요. 다음 함수를 골라보시오 라는 문제가 있어요. 쭉 살펴보면 함수는 뭐뭐가 함수일 것 같나요? 자, 어떤 게 함수일 것 같아? 1, 2, 3 다? 아, 6개구나. 1, 2, 3, 4? 4개? 자, 그러면은 5, 6이 함수가 아니라는 건데 왜 5, 6은 함수가 아니라고 생각했니?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5, 6은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찾으면 돼요. 굉장히 쉽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뒤에 있는 3번 문제가 이 함수식에 관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3번 문제를 보니까 함수식 f(2x-1)이라는 친구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x 플러스 1)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f3을 알고 싶대요. 그냥 졸라 쉽게 생각하면 돼. 태준아, 3이래. x에다 뭐 넣어야 돼? 끝. x에다 그냥 2는 거야. 끝. 쉽지? 이렇게 쉬웠어. 이렇게 그냥 활용을 하면 되죠. 우리는 괄호 자리에 만들기 위해서 x에다가 2를 대입해서 그냥 함수값을 (-1)이라고 찾은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왔다는 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근성질이 그대로 적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기억나니 근성질 뭐였는지? fx였다면 2x-1이면 근이 어떻게 바뀐 거다? 2분의 p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바뀐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야. 자, 그래서 이건 그냥 대입만 하면 돼서 생각보다 대빵 쉬워요. 대빵 쉬운데 우리가 이제 함수식들을 통해서 함수를 고르는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를 보면은 정의역 x라는 애가 (-1, 0, 1이라고 나왔고요. 우리가 공역 y라는 애가 (-2, -1, 0, 1, 2라고 나왔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대응될 때 함수인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왔죠. 자, 함수인 걸 고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에만 집중을 해준다? 정의역은 반드시 하나의 함수값을 갖는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 땀 한 땀 넣어볼 거예요.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x가 2로 간대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x에 어떤 게 들어가든 다 2만 나올 거야 라는 말이거든. 자, 그럼 공역 중에 2 있니? 있지. 그러니까 기억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거냐면 (-1, 0, 1이라고 나오고 이 y라는 애가 (-2, -1, 0, 1, 2가 되는데 얘네들이 모두 다 2로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중복되는 선택 받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기억 함수 같이 모든 정역이 오로지 하나에 다 쏠려 있죠. 이런 거를 우리는 특별하게 따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상수함수라고도 부를 거예요. 얘만 따로 빼서 특별하게 상수함수라고도 부를 겁니다. 모든 정역이 하나의 함수값을 가질 때. 그럼 치역이 몇 개 나오는 거야? 1개 나올 때 우리는 상수함수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니은을 볼게요. 니은. 이번에는 니은은 x라는 애가 2x 플러스 1이라고 나올 거래요. 그럼 무슨 말이야? 이 정의역 (-1을) 넣었더니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고요. 정의역 0은요 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1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정의역 2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정의역 2는 뭐가 나와야 돼요? 5가 나와야 되는데 5 있어 없어? 그럼 연결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되면 함수라고 했어 안 했어? 함수라고 했니 아니라고 했니? 아니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함수가 아니다라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1 이가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0 넣으면 1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밑에 0 밑에 1 아니에요? 2가 아니라 2가 아니라 1이네. 그럼 1 넣어도 3이죠? 어쨌든 3도 안 나오죠? 그래서 니은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디귿을 보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2, 0 넣었을 때 1, 1 넣었을 때 2가 돼요. 그럼 얘는 함수라고 할 수 있니 없니? 디귿은 있지? 얘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디귿을 x라는 애가 마이너스 1, 0, 1, y라는 애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뭐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0 넣었을 때 1 나올 거고요. 1 넣었을 때 2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함수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리을을 볼 건데 리을도 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따라서 여기서 함수인 거는 기역, 디귿, 리을이 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니? 응. 자,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붙여주세요. 이걸 하는 이유가 칸을 좀 좁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 칸 너무 안 넓게 하려고. 얘네도 내리는 거 네, 맞죠? 다 돼주세요. 자, 다 썼니? 자, 그 다음 바로 옆에 있는 우리 9번 문제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9번 문제는 정의역이 한 자리 자연수라고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졌습니다. 조건제시법은 우리가 명제에서 이미 한번 배웠죠. 자, 저거 활용을 하면은 정의역이 몇부터 몇까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니? 1부터 9까지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9번 같은 문제는 이제 함수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준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줬습니다. 뭐뭐뭐를 줬냐면 x가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함수식을 따로 준 거죠. 오케이?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함수가 꼭 하나의 함수를 경우에 따라 두 개로 나누는 경우를 연습하게 됩니다. 얘를 우리가 짝수라고 했고요. 그리고 얘가 홀수라고 했네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홀수인 1이 나왔어. 그럼 함수값 뭐라고 나와야 돼? 9라고 나와야지. 왜 여기에 대입이 되는 거니까. 홀수는 밑에 있는 식에 적용을 받는다고. 얘가 9라고 나오게 돼서. 반면에 2를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2 왜? 짝수니까 위에 적용을 받아야 돼. 그래서 2가 나올 거라고. 그럼 짝수 한번 다 해보자. 짝수 한번 다 해보면 4를 넣으면 뭐가 나오니? 6은 8은 뭐라고 안 들려? 5가 돼야 되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해볼게요. 홀수인 3을 넣으면 뭐가 나와야 되고 5는 뭐가 나오고 7은 뭐가 나오고 9는 뭐가 나와야 할까? 성범아 F3 뭐야? 7 5는 7 9 1
여기에서 근데 우리가 치역의 원소의 개수를 알고 싶어요 라고 했죠. 태준씨 아까 치역이 뭐라고 했죠? 뭐라고요? 치역을 뭐라고 했죠? 칠판에도 써있잖아. 한글로는 안 써있네. 아까 치역이 뭐라고 그랬어? 자, 치역이 뭐라고? 함수값의 모임이라고. 여기 있는 이 함수값들을 다 모은 걸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를 거라고. 그러니까 치역에 올 수 있는 애가 누가 되는 거야? 치역에는 일단 1, 2, 3, 4, 5, 7, 9가 올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 5 겹치는 거, 3, 겹치는 건 그냥 빼고 세면 되겠죠? 집합이잖아. 원소 똑같은 거 연달아 안 쓰잖아. 이해 안 가요, 태준씨? 표정이 왜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인지? 그래서 1, 2, 3, 4, 5, 7, 9에서 총 7개의 치역이 등장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해가니? 자, 좋아. 그러면 이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집합이 같다라는 표현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집합이 같다라는 표현을 배우게 되는데 이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아까 저 그림을 보고 식으로 만든 거 우리가 함수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성범아, 똑같은 그림을 보고 모든 사람이 같은 감상을 남기니 아니면 서로 다른 감상을 남기니? 서로 다른 감상을 남기게 되죠. 그러면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 관계식이 나타났는데 그림을 보고 이 함수 관계를 보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함수식 모양이 다르더라도 같은 함수일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가 같다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의역과 공역 사이의 대응관계를 함수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정의역마다 어떤 함수값이 나오는지를 보고 이게 완벽히 같을 때 함수가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다시 한번 정의역과 대응될 함수값이 같을 때 근데 이게 하나만 같은 게 아니라 모두 같을 때 우리는 함수가 같다라고 합니다. 함수가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의역 x가 있어요. 정의역 x라는 애가 마이너스 1, 0, 1이라고 나왔고요. 거기에 함수 f는 x 제곱 마이너스 1이고 함수 g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래. 서로 생긴 모양 같아요, 달라요? 함수식 다르게 생겼죠? 서로 다르게 생겼는데 여기에 정의역 마이너스 1, 0, 1을 한번 넣어봤더니 f 마이너스 1이 0이었고 f0도 마이너스 1이었고 f1은 0이었대. 그리고 여기 있는 g는 g-1은 0이었고 g0은 마이너스 1이었고 g1은 또 0이었대. 얘네들이 완전히 똑같다라고 연결되지. 이런 식으로 같은 정의역의 같은 함수값이 모두 같을 때 우리는 함수 f랑 g는 식은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함수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근데 여기에서 은진아 만약에 정의역에 2가 하나 추가됐다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 F2는 3이라고 나올 거고 여기 G2는 1이라고 나오죠. 얘네들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렇게 하나만 달라도 함수 F랑 G는 서로 다르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함수가 정의역에 따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 이해가니?
정의역에 따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똑같은 두 함수가 요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으셔야 그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요거 정리하셨으면 13번 문제 한번 도전해 보세요. 13번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기 잘 풀려가니?
자, 친구들이 열심히 풀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이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이네. 한번 같이 풀어보자, 13번을. 자, 13번을 우리가 앞에서 3차 방정식 다 배웠잖아. 그걸 활용하면 훨씬 쉽게 풀 수 있어. 훨씬 쉽게. 자, 봐봐. 우리가 일단 13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확실하게 아는 건 2라는 정의역을 알고 있죠? 그래서 2라는 정의역을 넣었을 때 이 F2라는 친구랑 G2라는 애가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따라서 우리는 X에다가 2를 넣어주면 8이 20이라는 친구가 4, 4, 12 더하기 2K라 K가 4라는 것까지는 다 잘 구했을 겁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는 fx가 지금 x세제곱 더하기 12일 거고 gx가 3x제곱 더하기 4x라는 것까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2를 넣어도 서로 같아야 되고 알파를 넣어도 서로 같아야 되고 베타를 넣어도 서로 같아야 되겠죠. 서로 같다는 건 빼기를 했을 때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0이 나온다는 얘기야. 따라서 우리는 이 fx-gx는 0의 세근이 2랑 알파랑 베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는 0의 세근이 2랑 알파랑 베타란 얘기로 똑같겠지. 우리 세근의 합 배웠잖아. 최근에 고등상에서 2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라고 나와야 돼? 뭐라고 나와야 돼? 3이라고 나와야 돼. 이해가니?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뭐라고 나오니? 1이겠지. K 4였잖아. 그러니까 다 뭐라고 그냥 바로 나온다고요. 굳이 알파랑 베타를 일일이 다 구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쉽게 풀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꼭 구해내겠어 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나와. 2라는 근을 이미 알려줬잖아. 그럼 바로 조리제법으로 가야지. 지금 내가 보니까 조리제법 쓰는 친구가 없어서 내가 풀어준다고 한 거예요. 2로 바로 조리제법 가야죠. 1, 2, 마1, 마2, 마6, 0. 아, 마0이래. 마이너스 12, 0. 그래서 x-2랑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인데 얘가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죠. x-3에 x 플러스 2라고. 그쵸? 그러니까 알파가 베타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는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일 거다 라고 해서 하나, 둘, 세 개를 더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와 같이 우리는 합성함수를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고등상에서 배웠던 3차, 4차 방정식을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모씨 오케이? 내가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고등상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이후에 고등급을 맞을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계속 고등상한 개념을 연계해서 수원, 수투, 그리고 수능 과목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건 중학교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도형 성질은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다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한번 풀어보면 되고요. 노가다 끼면 되니까 풀어보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요거 한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정리. 아까도 말했듯이 함수라는 건 한번 총정리 한번 더 해볼게. 함수라는 게 있고 함수라는 거는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관계예요. 대응관계라고 했는데 이때 이 집합 x, y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고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집합 x에서 집합 x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똑같은 함수랑 똑같은 함수가 대응하는 건데 이때 왼쪽에 있는 함수가 똑같더라도 정의역이라고 부르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걸
공역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이해가지? 자, 그래서 집합 x를 다시 한번 뭐 1, 2, 3이라고 하고 집합 y를 a, b, c라고 하면 우리가 이 x라는 애를 정의 역이라고 불렀고 y라는 애를 공역이라고 불렀다고. 근데 얘네들의 대응 관계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이때 a를 함수 값이라고 불렀고 b를 함수 값이라고 불렀고 이 a, b를 하나로 합친 걸 치역이라고 불렀다고. 이해가니? 자, 그러면 태준아, 공역, 치역, 함수값 중에 누가 제일 큰 거야? 공역이 제일 크지 뭐. 공역은 A, B, C잖아. 치역은 A, B고 공역이 제일 크다고. 공역이 제일 크다고. 공역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치역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수 값들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치역의 원소가 함수 값이 되는 거죠. 이해가니? 여기까지 이해가 은진아? 어려워? 쉽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고요. 딱 라떼 중학생 때 여기까지 배웠어요. 딱. 그리고 나서 정비례 반비례 배우러 갔어요. 그래서 나 때는 많이 맞았어. 못하면 때렸어. 왜냐면 많이 배우니까 선생님들이 응 하면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잘하거든. 내가 딱 중학생 때까지 맞은 것 같아.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사회가 안 때리는 분위기로 바뀌었어. 고등학생 됐을 때 너무 행복했어. 와, 지각을 했는데 안 때리다니 막 이러면서. 옛날에 지각하면 오지게 맞았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워요? 안 어려워? 그럼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는데 내가 여기서 추가 문제 하나 만들어 줄게. 추가 문제 만들어 줄 테니까 4번에다가 써봐. 4번이 아니구나. 1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1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자, 12번 문제를 풀어보니까요. 우리가 fx라는 친구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고 gx는 x제곱 더하기 2인데 이때 f랑 g가 같았으면 좋겠대요. 자, 그럼 f랑 g가 같으려면 둘의 함수값이 완벽히 같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 단순하게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는 애랑 x제곱 플러스 2가 같다고 한번 놔볼 거예요. 그러면 한쪽으로 이항을 해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고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x가 1이랑 2면은 되겠죠. 즉 정의역이 1이거나 2면은 함수 f랑 y는 g는 서로 같은 함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 1과 2를 가지고 우리가 정의역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이때 만들 수 있는 정의역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얘들아. 1, 2가 다 있어. 그럼 같은 함수잖아. 근데 여기서 1만 있어도 돼. 2만 있어도 돼. 없으면은 함수가 안 돼서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함수는 정의역이 1, 2일 때 하나, 1일 때 하나, 2일 때나 하나 해서 3개의 함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함수식이더라도 정의역이 다르면 다른 함수예요. 이해가요? 이해가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갔니? 요거 되게 중요한 문제야. 12번 한번 정리를 해봐. 12번.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도 생각하시냐면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제일 큰 함수의 부분 집합 중 공집합만 제외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죠.
대준아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이거 꼭 써야 돼. 학교에서 이거 되게 복잡하게 낼 거야. 너네 약 올리면서.